네, 안녕하십니까. 신주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영국투자은행 연준이 내년에 2%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러한 예측을 내놨어요. 유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지금 SBS 비즈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SC 미 연준 금리 인하 가능, 유가 폭락할 수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네,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깊은 침체에 빠질 경우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2% 2% 깜짝 인하할 수 있고, 네, 브렌트유는 배럴당 40달러대로 폭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도 네, 영국의 투자은행 연준 내년에 2%죠. 그러니까 200bp, 그러니까 2%의 깜짝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깊은 침체 진입 시에 2% 금리 인하. 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내년 전망치가 6,000선 예상이 되고 있고, 브렌트유가 원유 수요 둔화 시에는 40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상 큰 문제는 중국이 오늘 사우디에서 걸프국들과 만나가지고 가스와 석유를 이제는 달러가 아닌 우리 그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브릭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브라질,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인도는 계속해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에 전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가 핵무기보다 더 중요해요.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축통화 같은 경우에는 이 근본이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본이제. 금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35달러를 가져오면 이런 수의 금으로 바꿔줬는데, 미국이 그걸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그 다음에 석유 결제를 달러로 하게끔 해가지고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사우디가 중국과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꼼수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이 이란에서도 이 영국이 이란의 석유를 장악해 버린 거죠. 장악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이란의 새 총리, 과거에 이제 새 총리가 이 기름을, 석유를 국유화를 시켜버렸어요. 국유화를 시켜버리니까 영국이 미국과 손을 잡고 이 총리를 구테타, 군사 구테타를 부추겨가지고 총리를 몰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시 우리가 팔레비 그 왕조를 정권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 대단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란 국민들이.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이란의 석유를 장악하게 되는데, 반발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혁명이 일어나죠. 혁명이 일어나고 또 이 이란의 종교 지도자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큰 아주 그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탈리아로 이 왕이 도망가게 돼요. 도망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란이 이제 신정 정치 국가가 되죠. 신정 일치 국가, 신정 정치를 하게 되는 종교 지도자가 맨 위에 있고 대통령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팔레비 왕조를 이제 미국으로 입국시키는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에는 미국의 이 이란의 미국의 반발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침입해 가지고 그들을 인질로 삼게 되죠. 인질로 삼아서 큰 이제 국제적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결국에는 팔레비 왕조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자산을 이란으로 되돌리는 조건을 가지고 인질이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미국이나 영국이 자원을 위해서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정권도 가지고 노는 거죠. 가지고 노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미국만 이익을 보고 있다. 유럽이 이제 결국에는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정황. 또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포위망을 뚫고 사우디와 중동 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계획이 무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강달러, 킹달러, 신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달러 기축통화 패권을 장악하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장악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통해서 미국에서 모든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어당기는 이러한 부분들, 또 자원과 원자재를 미국이 장악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죠. 한국만 지금 뭐 바이든 팔짱 끼고 바이든 준 선글라스 쓰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한국만 지금 이게 뭐 못 느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정반대로 가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일본, 튀르키예 그리고 러시아도 금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고 중국은 아예 그냥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을 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영국 투자은행이 연준이 내년에 이 2% 금리 인하 가능성이 경제 침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유가가 폭락하고 미국 경제에 큰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전쟁을 덕판을 키우게 될 거다. 그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세계 대전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항상 이 뒤통수를 잘 치죠. 뒤통수를. 베트남전에서도 빠져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베트남전에 대한 복구 이런 것들을 책임 안 지고 빠져나오면서 결국 공성하나가 됐고 아프간에서도 빠져나오면서 결국에는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됐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전을 막으면서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불만을 갖는 거죠. 우리가 러시아 공격하는 것은 안 되고 러시아가 우리 공격하는 건 되냐. 이러면서 결국에는 희생양은 우크라이나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반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에 맞서고 그리고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미국이나 서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노련한 그러한 외교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파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친미로만 가다가는 결국에는 한국만 무너질 수 있다. 결국에는 한쪽에서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다자 외교를 통해서 줄타기를 아주 노련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처럼 갔다가는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만 지금 미국에 줄을 서가지고 미국의 꼼수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기업과 우리 가게만 무너지고 있는 그런 정황이다.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이 상황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